최근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이런 감산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예, 보면은 일단은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자체가 달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보면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해야만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다릅니다. 네.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재고를 갖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면 그때 바로바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납기가 되게 빠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과 같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데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수요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재고가 더 쌓이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고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재고가 소진이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감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제 또 그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오르겠죠. 아무래도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게 그 삼성전자 주가에는 호재로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감산 발표한 다음에 삼성의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좋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뭐 선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어떤 그 기대감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만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예. 혼란스러워서 예. 또 어렵고 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겠는데 예. 지난번 출연하셔가지고 예. 삼성전자 모아가면 좋겠다. 지금 예, 싸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감산 결정도 나오고 이런 거 예. 투자 결정도 나오고 보면서 예. 한 길게 1년, 2년 보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네, 얻을 수 맞습니다. 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감산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 보통 이제 빨라야 3개월, 보통 6개월 그 정도 걸린다. 그래서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또 그 하반기에 보시면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보면 이제 그 서버형 수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그 CPU를 내놨거든요.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메모리가 또 필요해지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챗 GTP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CPU가 있으면 바로 이제 메모리가 같이 이제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챗 GTP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GPU가 많이 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가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HBM이라고 있어요. 고성능 반도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D램을 계속 칩으로 계속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상당히 빠른 메모리인데요. 그게 또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DR4 같은 경우는 재고가 줄이는데요. 그 삼성이 줄이지 않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메모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GPU에 사용되는 HBM은 줄이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DDR5 그것도 이제 새로 나온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줄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HBM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이제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부가가치가 높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0% 많게는 그렇게 이제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게 비싸요? 예,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이제 고 부가가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진도 그만큼 이제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실적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고부가 가치를 예, 맞습니다. 내는 그런 램, 메모리 쪽 분야는 예. 감산을 안 하는 거군요. 예, 감산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게 또 메모리 안에 되게 다양하게 있는 다양하게 거군요.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반도체 부분들이 예. EUV 장비로 만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EUV 장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다 EUV로 공정을 합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EUV 장비가 들어가는 게 첨단 예, 공정이고 맞습니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DDR5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반도체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심리가 뭐냐면은 처음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 비싸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어떤 그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그 R&D 비용을 빨리 뽑아야 돼요. 예, 3년 안에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뽑고 나머지 3년 이후부터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그 이익금 가지고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예. 주가로 봤을 때요. 예, 예. 한 바닥에서 한 15%? 이 정도 네.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여전히 아직은 저평가 구간이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어. 앞으로 지금 제가 보면 그 예전에도 보시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도 불황이 왔었는데 그때도 1년도 안 걸려서 바로 회복이 됐어요. 보통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 4년 주기로 그런 불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불황이 좀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모리가 불황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래도 지금 약간 반도체 불황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삼성전자는 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삼성이 대단하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투자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최고의 금액을 찍었습니다. R&D 부분에서. 예, 예.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거 이상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R&D라고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나 그렇죠. 또 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맞습니다. 연구 그런 비용이죠. 개발비를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3, 4년 그 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이제 아마 나중에 볼 거고요, 분명히. 그다음에 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인재에 대한 투자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급 인재들 많이 영입했습니다. 예, 연봉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도 아마 채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뭐 용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엄청난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 LSI 그쪽 패밀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5,000명까지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인원을 늘릴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쉘 퍼스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년 한 개씩 이제 팹을 짓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이제 팹을 짓습니다. 불황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빅테크 기업이나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상당히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비용을. 다른 기업들은 예, 그만큼 투자를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R&D 에. 아무래도 이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 불황에 투자한 것 때문에 이제 지금의 1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신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앞으로도 이제 유지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설의 투자자분들의 책을 보니까 예, 예. 그 불황에 예. R&D 비용, 그 예, 예.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는 예. 그런 기업을 눈여겨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런 차원이군요. 예. 이게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2, 3년 지난 다음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 격차가 벌어지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임기가 보통 이제 4년 되기 때문에 자기 임기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CEO나 이런 그 사람들이 삶이 좋은 혜택을 거지. 보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다 재무제표 바로 까먹어요. 나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예, 예. 야,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오너 경영 체제가 유리한 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예, 예. 기업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까지 그런 패턴을 삼성이 써왔던 거고. 예, 맞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쌓아둔 그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메모리에서 그나마 예전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를 많이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투자 금액이 안 돼요. 보통 이제 뭐 매해 뭐 한 20조 원 정도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금액을 파운드리 이익으로서는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막 디스플레이에서도 돈 예, 예. 그렇죠. 꼬았죠. 예, 예.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구나. 진짜 보니까 감산이나 예, 예. 그런 조금 기업에 이렇게 좀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가장 최후에 쓰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감산한 것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었으면 아마 안 했을 가능성도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뭐 4조 원 적자가 났잖아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버티질 못한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와 삼성전자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음.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상당히 음. 중점 많이 두고 있어요. 음. 예, 예. 그래서 보시면 그 6, 7년 전에 그 하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계속 이제 적자 나다가 최근에 이제 엄청난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하만이. 왜냐하면 이제 전장 쪽에 엄청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보시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장 쪽에 완전히 포커스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 이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장 사업 때문에 어.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비전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가 예. 자동차에 많이 들어간다고 예, 하잖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예. 전장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게 삼성은 또 다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부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나 아다스 이쪽에 이제 많이 메모리가 쓰이거든요. 예, 그런 쪽에 지금 엄청나게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메모리 쪽에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이 넘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삼성이 2025년까지 넘버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 그게 그 마이크론이 1등이에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네.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음.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엑시노스 오토라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우디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기업들도 많이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커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전에는 주로 이제 모바일 쪽에 많이 쓰였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또 자동차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부터 센서가 곳곳에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미지 센서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또 그런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할 걸로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이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오나노 공정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자율주행차 반도체 기업인데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암바렐라라는 회사인데 그것도 이제 삼성이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테슬라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테슬라도 자동차 쪽이죠. 자율주행차 또 앞으로 할 건데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국내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차량용에. 예를 들면 이제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 파운드리 쪽도 많이 앞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세 군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메모리면 메모리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면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예.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삼성만 이거 다 세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훨씬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매출 규모도 당연히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차량 예. 새로 구매하신다는 분들 예. 얘기 들어보면은 예. 아까 말씀해주신 인포테인먼트 예, 맞습니다. 그게 엄청 발달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다스 예. 그런 부분들도 엄청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생명이죠, 거의. 네. 자율주행차에.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예, 예. 그게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포기 못한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안 쓰였어요. 근데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부터 메모리 반도체가 200개, 300개 이렇게 막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 수천 개가 쓰입니다. 메모리만.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있는 벌써 거죠. 수요가 2, 300개면 벌써 3배, 5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요. 예. 예전에 거의 안 쓰였어요. 내연 그쪽일 때는. 근데 이제 없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혹시 그 차가 예. 고급화되면 예. 그 안에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아다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 맞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반도체 그런 성능도 성능도 상당히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거죠. 예.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DDR 뭐 4, 5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차량이 이제 아마 아다스나 인포테인먼트를 써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EUV 장비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아, 예. 그렇구나.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성능이 좋아야만 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성능이 좋아야만 또 이제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성능이 좌우합니다. 세트의 어떤 능력을. 사람의 목숨과 연관되니까 예, 그렇게 예. 최첨단으로 가야 예, 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중국의 추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 메모리 반도체도 되게 막 6나노인가요? 뭐 EUV 없이도 막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 됐어요. 그 당시에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뭐 금방 뭐 한국 반도체 기업들 뭐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그 반도체 업계 임원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봤어요. 5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제 물어봤어요. 임원들한테. 앞으로 중국 반도체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서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이나 SK 따라올 것 같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 90% 이상 임원들이 5년 내에 이제 따라올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낸드하고 그다음에 디램이 있지 않습니까? 낸드는 많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낸드라는 거는 이제 기술을 보시면 이제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낸드가 개발되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방 쫓아왔어요. 중국에서. 특히나 이제 YMTC라는 기업이 가장 이제 잘하고 있는데 그 기업도 이제 기술 수준은 지금 보시면 거의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차이로 이제 쫓아왔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역사가 보통 40년, 50년이 넘습니다. 2배 이상 되죠. 하다 보니까 계속 기술을 쌓아왔어요,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년,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특히나 그 디램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트랜지스터하고 이제 컵패시터가 이제 주가 되는데요. 컵패시터의 그 개발하는 그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패시터가 미세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게 이제 민감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유지가 됩니다. 중국에서 그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기술 난이도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지금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예전에는 EUV 장비를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더 강화가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28단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게 이제 장비를 막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나노 언더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EUV 장비뿐만 아니고 DUV 그 이전 장비입니다. 그것도 아예 반입을 못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기술이 있다래도 장비가 없으면 칩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나마 중국 내에서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장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장비 기업들 그 장비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도 금방은 쫓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것 같아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년 가까이 차이 나지만은 그게 금방 이렇게 따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또 새로운 제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아마 중국 대상으로 또 아마 내릴 것 같아요. 조치를. 예, 그래서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완전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가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재가 오히려 더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예.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장비를 반영 못 해가지고 삼성이나 SK 쪽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1년 유예가 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피해도 있긴 있지만 그 피해보다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손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익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아, 그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국에 예.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예.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예, 예. 그래도 이득이 크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비중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음. 베트남 이쪽에 많이 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좀 많이 다각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군요. 참 그래도 그런 변화에 되게 잘 적응을 하면서 예, 예.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예. 네, 좋습니다. 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 이 예. 부분이 좀 또 주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우선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예, 예.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 삼성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그 칩을 설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팹리스 사업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 파운드리도 같이 있었어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안에. 근데 2017년도 그때 이제 분할한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LSI 사업부가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아, 예, 파운드리가 거기서 이제 분할을 한 거죠. 아, 예, 예. 그렇구나.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칩만 설계하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아, 설계하는 팹리스 거예요? 사업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곳이 LSI군요. 맞습니다. 예. 아, 예. 네. 그 시스템 반도체랑 예. 그 메모리 반도체랑 예. 차이는 뭐예요?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억 관련된 그러한 아. 장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 기능이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도 예. 설계를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음.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설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기업에서 설계, 제조, 패키징 다 하는 게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더 효율적인 그런 그렇구나.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설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아, 하다 보니까 그 설계, 제조, 패키징 모든 걸 한 기업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음. 예전에 보시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14나노 공정에서 뭐 한 4, 5년 정도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 칩을 설계하면서 제조를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을 설계하는 기업, 팹리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제조하는 기업 중에서도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기업, 또 이제 오셋 기업이 있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삼성전자는 예. 인텔이 어려워하는 걸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그나마 이제 메모리 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어. 잘 해온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랑 같이 했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분할은 됐습니다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나마 삼성하고 인텔 정도는 능력이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금력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자금력도 엄청 안 되죠. 왜냐하면 어. 이제 그 나노 때 이렇게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비용이 예전에는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 뭐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혹시 예. 인텔도 그 메모리 반도체를 예, 생산했었나요? 했습니다. 했다가 그 85년도인가 그때 이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이 워낙 잘하다 너무 보니까 잘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타산이 안 맞는 거죠.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접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CPU로 돌아선 거죠. CPU로 돌아섰다는 건 시스템 반도체 예, 쪽으로 맞습니다. 돌아선 거고. 예. 근데 그게 14나노라 하셨나요? 거기에서 이제 멈춘 거예요. 예전에 이제 메모리 말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렇게 14나노에서 이제 10나노 가려고 무던 이제 애를 썼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이제 진입이 안 된 거죠. 10나노로. 그러면서 4년, 5년 동안 이제 계속 버틴 거죠. 그 아키텍처만 바꿔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AMD가 치고 들어온 거. 치고 들어온 거죠. 그 공간을. AMD는 해낸 거예요, 그걸. 해냈는데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TSMC에 맡긴 거죠. 아. TSMC 공정이 상당히 앞서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설계만 하고 맡긴 맞습니다. 거예요. 7나노 공정을 이제 TSMC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AMD가 맡긴 거죠. TSMC에. 그러면서 아. 7나노 공정 하면서 이제
적차가 이제 좁혀진 거죠. 성능이 더 좋았으니까. 아, 그럼 예. AMD는 파운드리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분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팹리스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예. 그러면은 그 분할을 했다는 거는 예.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사업부가 이렇게 분리된 거랑 완전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그 매각을 한 거죠. AMD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아. 했고요. 완전히 그냥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별도 회사로 삼성 파운드리 분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버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렇게 한 거군요. 그러면은 인텔은 예, 예, 지금 이제 막 인텔이 다시 막 주가가 예. 나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예, 예. 파운드리도 하겠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둘 다 다시 그러니까 삼성처럼 하겠다는 거죠. 삼성처럼 예. 다 하겠다. 예. 그 예전에 보시면 인텔이 3, 4년 전에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다가 접었어요. 했었거든요, 원래. 네. 다시 재진입하는 건데 그때 실패를 했어요. 그때 파운드리 사업 포기했죠. 3, 4년 전에. 인텔이 포기를 예, 했었어요. 했어요. 와. 예.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야겠다. 자국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위기를 탄 거죠. 아, 예. 메모리는 아예 접은 건가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군요. 예, 엑스포인트라고 음.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메모리 쪽은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네요. 그렇죠. 예, 아. 마이크론이 상당히 지금도 이제 건재한 거죠. 그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좀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는 좀 어때요? 삼성이 아무래도 더 훨씬 더 낫죠. 훨씬 예. 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EUV 공정을 도입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삼성은 이미 이제 도입해가지고 상당히 수율도 많이 안정화돼 있고요. 분명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EUV 공정 앞으로 이제 도입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겁니다.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딜레이 요소가 되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보니까 메모리는 뭐 중국이 따라올 수 없고 5년의 예, 예,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미국에서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역시도 거의 압도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LSI랑 파운드리 그쪽인데 예, 예. 지금 이제 그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진짜 다 이루어지면은 예. 이런 반도체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좋게 어. 보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파운드리랑 그 메모리 섹터를 보시면요. 지금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도 그때 이제 별도 회사, 별도 이제 사업부로 이제 분할한 다음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1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30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을 했거든요. 작년 말까지.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매년 어. 15%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예.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매출 뭐 예. 메모리가 줄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어. 것도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 보시면 메모리가 보통 이제 80% 이상이었어요. 많았을 때가 보통 이제 90%도 뭐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예, 근데 압도적이구나. 80% 정도 갔다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가 워낙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50%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메모리가 올라오더라도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 음. 인원을 봐도 그렇다는 게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메모리 쪽 인원이 지금 한 4만 명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가 지금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가 지금 1만 명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명 이상 늘릴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팹을 5개 정도 짓게 되면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4개 이상,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파운드리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자체도 지금 4만 명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조만간에.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램 쪽에서는 세계 1위를 했고 예, 예. 거기서 이 현금을 벌어들인 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예. 사업부를 유망한 사업부를 키우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게 LSI와 파운드리가 대표적인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매출이 더 높아진다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뭐 기정사실일 수도 있다. 기정사실화 됐죠. 예, 제가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메모리보다 더 뛰어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 특히나 이제
그 삼성 DS 부분 사장인데요. 경계연 사장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최근에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카이스트 쪽에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5년 내에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진짜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와, 그렇구나.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구나.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제 2030년이거든요. 2년이 더 앞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발언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네. 그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이 지금 더 빨리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GAA 방식을. 예,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네. 적층 방식.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될수록 누설 연료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전에 이제 핀팩 방식보다는 상당히 좀 앞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 공정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25년도 2나노 공정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게이트홀 그거. 예, 맞습니다. 예, GA 방식을. 늦었네요. 예, 늦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삼성도 GAA 방식을 도입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수율도 안 좋았고요. 여러 가지 겪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율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딜레이가 많이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수율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안정화됐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야. 근데 이제 TSMC는 2025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거죠. 겪을 것이다.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양산이 아마 제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율도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삼성은 지금 안정화됐다는 거죠. 수율이. 그래서 보시면 그 4나노 공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80% 정도 수율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홀 어라운드 방식 써서요? 아니요. 핀팩. 예, 핀팩. 그리고 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3나노 공정은 수율이 한 7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처음에 했을 때는 뭐 30%대 보통 이렇게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게 한 7, 80%면 높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엄청 높은 거죠.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90% 이상 나오는데 지금 이제 첨단 공정이다 보니까 이제 수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70% 80% 나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 30%에서 2배 엄청 높은 이상. 거였어요. 예. 그러면은 진짜 그 글로벌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빅테크도 막 맡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에 대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최근에 보시면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도 지금 삼성에 지금 맡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거 방송 끝나고 서서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요. 퀄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시면 그 예전에 고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TSM 반도체 사업부라든지 파운드리 사업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퀄컴이 이제 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예. 와, 그 휴대폰 고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와, 그때 그 이슈 터졌을 때는 이거 삼성전자 어떻게 하나 이거 팔아야 되나 이랬는데 불과 이렇게 1년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예, 그렇죠. 예. 와,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저가 매수했으면 그렇죠. 예. 지금 또 수익률 또 한 20, 30% 얻었을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최근에 보시면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도 지금 삼성에 지금 맡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거 방송 끝나고 서서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요. 퀄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시면 그 예전에 고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뭐 TSM 반도체 사업부라든지 파운드리 사업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퀄컴이 이제 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예. 와, 그 휴대폰 고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와, 그때 그 이슈 터졌을 때는 이거 삼성전자 어떻게 하나 이거 팔아야 되나 이랬는데 불과 이렇게 1년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예, 그렇죠. 예.
와,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저가 매수했으면 그렇죠. 예. 야, 지금 또 수익률 또 한 20-30% 얻었을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야. 예.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는 예. 3나노 때부터 예. 그 GA 방식을 딱 적용을 한 거고. 예. 예. 근데 TSMC는 3나노는 그냥 핀팻 방식으로 예, 그냥 예. 전통의 방식대로 간 맞습니다. 거고.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고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수율을 예. 올려놓으니까 예. 예. 2나노 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 아직 TSMC 경험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아, 그렇게 아예 그래서 더 빨리 해버린 게 예. 신의 한 수였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현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5년 내에 따라잡겠다. 그렇구나. 예. 그거 3나노에서 결정할 때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그래서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TSMC를 따라잡기 뭔가를 했어야 위해서는 되는 뭔가 거지. 예, 그렇죠. 뭔가를 했어야 되죠. 와, 승부수를 띄운 거죠. 야, 그렇구나. 예. 아, 네. 삼성전자 멋진데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었다는 게 참 진짜 예. 새삼. 예, 예.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 TSMC도 5년 예. 내에 뭐 그리고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꼭 예. 1등을 안 하더라도 이 맞습니다. 격차를 계속 줄여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솔직히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런데도 매출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최고였습니다. 매출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떨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년 15% 정도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조 매출 중에서 거의 파운드리 매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LSI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외부의 그런 예, 기업들로부터 맞습니다. 소싱 받는 것도 예, 있고. 예전에는 거의 50% 이상이 자체적인 수요였죠. 엑시노스라든지 뭐 그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수요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그것도 많이 이제 탈피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엑시노스 예, 예. 그거는 이번에 그게 좀 고스 사태나 뭐 이런 예. 게 있어서 그걸 다 퀄컴으로 바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거 갤럭시부터는 또 엑시노스 탑재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괜찮은가요? 지금 뭐 괜찮다고 여러 가지 이제 하시네요.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성능이 상당히 퀄컴급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야만 이제 또 파운드리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파운드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그 퀄컴 칩 스냅드래곤으로 바꾸면서부터 삼성이 엄청난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엑시노스가 이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 퀄컴 칩밖에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가격을 상당히 비싸게 불렀어요. 퀄컴에서. 엄청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엑시노스가 이제 살아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너네 자꾸 비싸게 부르면 우리 거 쓸래.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퀄컴에서도. 예,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요걸 또 이제 파운드리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운드리 수요가 또 생기는 거죠. 예. 야. 그리고 또 AP 같은 경우에 AP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가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그 AP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가형 AP 삼성 거는 상당히 지금 마켓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 그 중저가 모델. 예, 맞습니다. 예. 와, 근데 진짜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하네요. 네, 냉정하죠. 예전에 그 삼성 같은 내부에서도 절대 삼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검증돼야만 씁니다. 야,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최근에 또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예. 구글 예. 그 MS랑 예. 그 빙 그 예, 그거 그렇죠. 어디 걸 두느냐 탑재하느냐 예. 그거 갖고도 예. 되게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우분도 없고. 맞습니다. 예. 어차피 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지금 삼성도 괜히 뭐 엑시노스가 성능이 안 좋고 가격이 비싼데 뭐 살리기 위해서 썼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야, 그러면은 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사업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냉정한 거군요. 냉정하죠. 예. 그래서 절대 뭐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써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계열사나 그런 걸 써주게 되죠. 같은 사업부. 예. 오히려 냉정한 게 이 소비자 측면이나 예. 그 투자자 측면에서는 좋아 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신뢰가 가네요. 비즈니스에게는 냉정한 겁니다. 냉정한 거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 게 예. 또 앞으로 AI 반도체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것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마찬가지로 그 삼성은 세 군데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GPU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탑재가 되는데 거기 이제 HBM이 들어갑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에 보면 이제 그 PI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rocessing in Memory. 요게 이제 탑재가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그 인공지능에 맞는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핌을 적용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메모리 기능은 할 수 없고 또 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반도체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안에 일부 연산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폰 노이만 방식은 보통 이제 CPU랑 메모리가 같이 이제 통신합니다. 그래서 그 CPU에서 이제 자료를 메모리에 계속 이제 전송하면서 통신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소모가 발생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성능이 빨라야 되는데 이게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 안에서 그 성능을 높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일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GPU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는 거죠, 메모리가. 그게 예.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FIM,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능을 더 높인 겁니다. 인공지능 성능을. 그래서 AI 반도체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PU가 상당히 지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챗GPT, 다른 뭐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챗GPT 이쪽으로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GPU가 또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HBM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그것도 이제 관련돼서 많이 늘어날 거고요. 예. 차량용 반도체와 버금가는 정도로 예.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보시면 이제 AP에도 그 NPU라는 게 이제 탑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그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래가지고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인데요. 그걸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엑시노스에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래 삼성이 CPU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CPU가 대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NPU를 하려고 이제 CPU 사업부를 거의 접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NPU 사업부 이쪽을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인원도 상당히 지금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를 직접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과 예. 메모리 반도체 완전 두 축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은 다 인공지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지금 앞으로 보시면 이제 반도체의 3분의 1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엄청나게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 패밀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SK 관련된 계열사들이 많이 설립한 회사인데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도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말고도 이제 대기업 말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라는 기업, 이 기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딥엑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삼성 파운드리에 다 지금 이제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이쪽 반도체 칩을 하는 기업들은 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자율주행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많이 수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대만처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삼성이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대단해요. 예. 그 예전에 보시면 그 TSMC가 그 성공한 이유가 그런 어떤 생태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러한 생태계 구축에 상당히 등한시했어요, 예전에. 그랬다 보니까 이제 실패한 거거든요, 예전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삼성에서도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태계를 엄청나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 기업에서 모든 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하는 기업들과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큰 이제 요소가 됩니다. 그 삼성 파운드리가 예. 이제 TSMC를 넘기 위해서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 생태계를 또 조성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점점 또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TSMC를 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AA 방식을 이제 먼저 했다. 이게 상당히 강점이에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어떤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진짜 웬만한 진짜 큰 기업들은 다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그 파운드리 포럼도 원래는 이제 10월 달에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더 땡겨서 다음 달부터 이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돌면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파운드리의 어떤 그 프로모션 장이라고 보면 돼요. 마케팅도 하고요. 기술 로드맵도 발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알리는 거죠. 예. 거기서 또 이제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와, 그걸 앞당긴 거예요? 예, 앞당겨서 지금 다음 달부터 아마 미국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7월 초에는 한국, 그다음에 또 독일,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순회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 앞당긴다는 건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야, 지금 왜냐하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이런 거죠. 예. 되게 좋은 신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보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각화돼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삼성이 보면 그 팹리스의 어떤 심리를 잘 알아요. 고객의 어떤 그 뭐 상황이라든지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팹리스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세트 사업부도 있잖아요. 시장 트렌드를 또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 TSMC는 그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 정보나 이런 거를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런 트렌드라든지 어떤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걸 캐치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보는 눈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파운드리 공정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량이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불량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물론 뛰어나지만 삼성만큼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반도체 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 파악 능력이 상당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이제 캐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원인 분석 가능하고 그다음에 금방 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강점. 예. 네. 그러면 또 그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근데 어떤 기간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변수는 많이 있죠. 앞으로 어떤 또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건 뭐 인간으로서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특별한 변수 없이 간다면은 저는 뭐 203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이상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뭐 2035년이라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TSMC도 예. R&D에 엄청 돈 많이 들이잖아요.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괜찮을까요?
근데 삼성도 투자는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투자하는 거는 물론 이제 TSMC만큼은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용인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인의 예. 그 반도체 클러스터 예. 규모가 세계 최대예요. 예, 최대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삼성이 용인에 투자하면서부터 그 캐파가 엄청나게 증설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인원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구나. 이 투자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규모가 돼야 돼요. TSMC가 보시면 그 삼성하고 딱 비교를 하면 거의 모든 게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증설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삼성에서 3배 규모로 캐파를 늘리고 인원도 뭐 3배 이상 늘리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따라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잡기 힘든 거지. 그런 모든 규모가 3배 동등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TSMC만큼 나중에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예. 꼭 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율은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3나노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고 대단해요. 뭐 4나노에서 한 80%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율도 약간 더 높여야 되긴 합니다. 뭐 혹시 90%? TSMC는 월 몇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TSMC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예.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율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단계가 뭐냐면 이제 막 고객들이 막 채용을 하는 단계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 3나노 공정을 이제 조만간에 채택을 합니다. 그 삼성 거를.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큰 고객들이 이제 사용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돼요. 신기술 검증. 예, 이게 진짜 좋다. 써보니까. 그런 이왕이면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삼성 파운드리 믿을만하다. 써보니 좋다. 라는 어떤 그런 레퍼런스가 쌓여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구글하고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쌓이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큰 기업에서 이제 검증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또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써가지고 이제 검증이 돼버리면 작은 기업들은 다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증이 딱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삼성에서는. 이제 수율은 나왔고 예, 실제 사용을 통해서 맞습니다. 검증하는 그 단계. 세트에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만약에 구글과 같은 빅테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렇죠. 다른 거대 고객들도 유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야, 잘 알고 있네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불황이 있잖아요. 불황일 때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지금 같은 때 이제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도 물론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수 때문에 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3년 이상 보게 되면 우상향 한다는 거죠. 예. 약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성장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산업이 커져왔습니다. 한 번도 계속 줄어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업 보시면 뭐 크다가 꺾이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꺾이더라도 다시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최소한 3년 정도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년 이상.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주가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어떤 변수라는 게 1년 이상 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뭐 3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을 보면 아무리 손해를 본다 그래도 지금 이제 불황의 시점이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3년 이상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그래서 3년 이상 반드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 책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